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장을 하루 앞둔 가운데 조금 거래량이 축소되면서 오늘 상대 주수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자, 이학용 위원님과 미 증시에 대한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올해는 첫눈이 늦었다는데 어제 오늘 참 대단하네요. 네, 엄청나게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지금 여의도에는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제퍼리스 증권에서 트럼프 시대의 성장주 주목하라고 목소리를 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분산 투자가 중요하지만 특히 트럼프 임기 이제 초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주목하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퍼리스 증권은 물론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좀 성장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오늘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주로 중심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기 중반 후반보다는 임기 초반에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1년 동안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최근 1년 동안에 보면은요, 성장주는 38.5%가 올라갔고요. 가치주는 25%, 그리고 S&P 500이 32%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성장주가 시장을 더 이끌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또 가치주가 나름 거의 한 20일째 좀 반등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트럼프 2기는요, 1기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제퍼리스 증권의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예. 4가지 정도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주가 초기에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요, 퀄러티 그리고 저위험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백인들의 중산층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셔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인하 이러면서 그리고 투자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바탕이 깔려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지속할 것이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 주식이 경기 민감한 주식, 여기서 경기 민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산업재 주식 이런 것들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여기 포함될 텐데요. 글로벌 무역이 전체적으로 지금 관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글로벌 무역이 약간 주춤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재주나 산업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세 번째요. 성장주만 보면 이건 상당히 특이한 시각인데요. 성장주가 가치 대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성장주는요. 최고 PR, 그들의 최고의 자신의 PR보다는 현재 20% 정도 할인됐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매그7도 마찬가지인데요. PR이 좀 낮아진 건 분명하거든요. 최근 한두 달 동안에. 그러니까 5월 고점, 6월 고점도 좀 낮아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 포함해서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20% 정도 자신들의 고점 대비보다는 좀 낮아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특히요, 최근에 성장주들이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치주보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도 보더라도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쪽의 섹터는 주로 IT인 것이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성장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의견이 아니라 제퍼리스 증권에서 딱 제시한 10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종목이 보여드리는 것이 일라이 릴리도 있겠고요. AMD도 있고 램 리서치도 있고 KLA도 있겠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도 여기 들어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버가 들어가 있고 윈리조트 이렇게 10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들 익숙한 주식이 되겠고 아마 뭐 엔비디아 이런 쪽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역시 엔비디아도 탑 10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ETF 종목보다는 ETF가 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성장주 투자를 제가 2가지의 ETF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S&P 500 내에서 고르는 겁니다. S&P 500을 성장주로 분류했을 때 나오는 수 있는 ETF가 SPY에 그로스의 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파이 G라는 ETF가 있겠고요. 한 주당 한 87달러 이 정도 수준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러셀 2000. 러셀 2000이라는 거 아시나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 주식 중에서도 성장 있는 것들을 뽑은 것이 IWO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주가는 300달러 정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 중심으로 여러분들 성장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런 주식, 이런 ETF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따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ETF도 살펴봤고요. 제퍼리스 증권에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온다 해서 성장주에 좀 더 집중하자. 특히 임기 초기에는 그래서
10가지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앞서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되돌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구글, 우버, 일라일리 등 10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밤에 외신 헤드라인에서는 어떤 뉴스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한 바클레이즈의 전망입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저희 도이치뱅크가 S&P 500 기준 7,000시대 온다라고 전망을 했잖아요. 바클레이즈도 내년 지수 10% 상향 내놨네요. 그 근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의 목표 지수가요. 연말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바클레이즈도 마찬가지. 오늘 사실 오늘 새벽에는 JP모건도 발표했는데요. JP모건 내일 또 소개해드리겠고요. 바클레이즈는 내년도의 목표치를 기존에 6,500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100포인트 정도 올려놨습니다. 6,600포인트를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2025년 전체 시장에서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거의 대부분의 IB들이 똑같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다, 뭐 야든이다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기술 섹터의 예외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술 섹터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미국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라는 자신감. 이것은 이게 매그7을 표현하건 빅테크 표현하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르다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어느 IB가 얘기하더라도 항상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우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주면 이익이 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를 하겠죠. 직원들한테도 뭐 월급을 많이 주고 보상도 많이 해주고 또 주주들한테도 보상하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이 뭐 자사주를 한다, 뭐 배당을 낸다 하면 뭐 특히 자사주를 뭐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대서특필되는데요. 미국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어떤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 배당을 늘리고 뭐 월급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 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또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소득의 증가, 소비의 증가가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미국에서 소위 선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주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미국의 냉정한 시각은 그렇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올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에서 2년 연속 20% 이상 상승에 따라서 속도가 분명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저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상승의 둔화지 주가가 과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상승률 둔화일 뿐이고 2년 연속 20% 상승한 이후에도 평균 상승, 이 그림의 평균 상승률을 그려보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도 엄청난 수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한국 주식을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좀 해보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1년에 10%, 12% 하면 그거 갖고 주식 투자 누가 하냐라고 아주 쉽게들 얘기하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쉽게들 생각했던 한국 주식을 얼마나 돈을 벌었냐는 제가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출 성장은 둔화될 수 있지만 결국 전축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게 미국의 힘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즈에서 얘기하는 주요한 관심 섹터를 한 3가지 정도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빅테크의 시장 주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거. 두 번째는 헬스케어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비중을 늘리라는 거. 그리고 산업 섹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데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비중 확대 여기에서 중립으로 좀 하향했다. 좀 줄였네요. 되겠습니다. 예, 바클레이즈가 내년에 S&P 500 기준 10% 상향. 뭐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증시로 얼마나 벌었냐라고 보면 뭐 이것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각으로 봤을 때요.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여러분들의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밸런스의 보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향방은인데요. 특히 엔비디아에 대해 영원히 정상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매도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이 우려감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 번 그래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매그 세븐 주식의 상승세가 상승세에 꺾일 수 있겠지만 이게 마이너스 나간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그 세븐과 나머지 493개의 주식자의 이익의 성장률은 분명히 차이는 격차는 줄어들겠으나 그 차이 자체 아주 쉽게 얘기해서 1등과 2등의 차이는 1등과 2등의 순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익의 증가차 안에서 보면 2026년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판단하고 큰 틀에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상승세는 약간 꺾일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요, 우려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AI 투자를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의 투자가 너무나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투자를 늘리는 일은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CEO도 일생일대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상승세가 계속, 물론 영원한 건 없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이런 추세를 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5개 주식들에서 간단한 코멘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요, AI의 생성 결과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구글을 1위 검색 엔진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메타 플랫폼에서는 AI를 통해서 광고 수익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은요, AI 활용을 통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상품을 소비를 쇼핑을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제품 사용자화를 통해서 수익을 늘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셋의 관점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두 자릿수의 자본 투자를 지속하고 2007년까지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투자 늘리면 누가 오롯이 돈을 벌어가겠습니까? 가장 큰 돈을 버는 것은 엔비디아가 분명하다. 물론 다른 것도 같이 벌겠으나 그런 흐름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시면 안 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전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요, 매그 세븐 기업들의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이 앞으로도 무난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겠고요.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름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매그의 MHS가 들어간 ETF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참고해서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집중할 수 있는 그 ETF가 최근에 조금 주춤한 그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스터디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상승세는 우상향이지만 그 상승 폭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계속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제 이 시간에 실적 나온 델 테크놀로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의 급락입니다. 오늘요 주가가 13%가량 하락했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온 이후에 시간외에서 급락 소식 전해드렸는데 바로 정규장에서 반응을 했네요. 네, 이 주당 이익은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지만 매출 예상을 좀 못 미쳤거든요. 그에 따른 실망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서버에 대해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보다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델의 CEO는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회이며 둔화될 조짐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 자체가 못 맞췄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10% 이상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를 한 곳 내린 것도 있지만 올린 것도 있지만 두 군데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델보다는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주당 이익이나 매출이나 모두 기대 이상을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꽤 많이 올려놨지만 주가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 IT가 약간 쉬면서 같이 좀 떨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쪽은 좀 AI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데 거기로 같이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골고루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